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7일 여의도 펀드메디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구가 무참히 박살이 난 이후 기분 찝찝하게 잠깐 잠들었다가 일어났죠. 이거 전략 부재인 것 같아요. 네, 선수들의 개별 능력도 좀 문제가 좀 있고 너무 몸이 무거워 보이고 수비가 너무 개판인데 전략 부재. 그만큼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기기 위해서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은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리더의 부재가 참 한국 축구의 문제점인데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자기가 어떤 전략을 짜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수익을 수준을 가름하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일단 팔란티어가 테크놀로지가 30% 이상 오르면서 새로운 희망을 줬다. 네, 뭔가 AI 분야에서 팔란티어라는 또 새로운 리더가 시장에 떠오르면서 그나마 쓰러져가는 명가를 좀 재건하는 모습. 저 PBR주로 갔다가 또 저 PBR주가 한 대 얻어맞고 조정을 받는 과정 중에 어제 살짝 반도체 이야기가 올라왔는데 오늘 미국발 팔란티어의 급등은 그나마 좋은 소식을 줬다. 우리의 시간은 이제 2월 20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몰려가는 거죠. 추석 이후에 시장을 리딩할 두 개 요인, 13일날 CPI 발표하고 20일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 두 개가 시장의 방향성을 가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이 13일, 한국 시간으로 14일이 되겠죠. CPI가 어떤 모습으로 나올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지난달 3.4였죠. YY로. 이번 달은 3.3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빠지는 속도가 굉장히 더딘 모습인데 과연 디스인플레이션의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이며 다음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내용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CPI가 크게 우리의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시각은 20일 날 엔비디아 실적으로 모든 것들이 옮겨갈 것이다. 엔비디아가 이 시장을 돌려놓지 못한다면 시장은 아주 급속하게 저 PBR주로 추가로 몰려갈 확률이 높아 보여서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13일 CPI와 20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하루하루 먹고 사는 우리로서는 20일 이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는 그 다음 문제이고 20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이 그나마 반도체 AI 그 다음에 저 PBR 이 두 개의 큰 축이 시속 게임을 하면서 시장에서 군림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밸류업의 뒷심 테스트가 오늘도 하루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늘까지는 이제 팔고 싶은 사람들은 팔 것 같아요. 근데 내일부터는 이제 거의 팔아봤자 이제 설 연휴장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내일은 빠지면 매수 타이밍으로 보는 그러한 타임 호라이즌, 타임 패킹 전략이 좀 필요치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은 치열한 개별 종목, 개별 장수 종목이 시장을 리딩할 것이다. 어제 살짝 머리를 들고 올라온 전고체가 오늘도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전고체는 살짝 쫓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개별 테마와 개별 종목 장세, 설 연휴를 앞두고 다양한 수급의 문제, 그 다음에 미국발 팔란티어가 어떤 모습으로 한국에 투영될지, 그 다음에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의 뒷심은 어떻게 될지 이러한 것들이 시장의 주요 관건이 되면서 재밌는 시장, 뭔가 또 반격을 준비할 수 있는 시장, 저는 또 긍정적으로 보면서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지금 5시 반인데 다우가 0.21% 상승, 나스닥은 0.05% 하락, S&P 500은 0.06% 상승, 보합 혼조로 장이 끝이 났습니다. 금일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시진핑 중증시 브리핑 받는다. 오호,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증시에 관심이 많으신데 이제 시진핑도 중증시 브리핑을 받는다. 부양책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토요타 일본 최초로 시총 50조엔 돌파를 했다. TSMC와 손을 잡을 것이다. 뭔가 TSMC와 손을 잡네요. 자동차 전장 산업이라든지 뭔가 반도체를 이용한 최첨단의 모습을 끼워갈 것 같아요.
EU 탄소 중립산업법 최종 관문 통과, 미국 유럽판 IRA법이죠. 친환경 제조 역량 40%가 목표이다. 그래서 유럽에서 뭔가 자기들이 인정한 그러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주지 않는 그런 전략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IRA법의 유럽판이다. 중요한 투자 포인트죠. 오늘 다행히 테슬라가 이제 어제 폭락은 아니었지만 하락을 지속적으로 가다가 오늘 살짝 상승해서 올라왔는데, 우리나라 2차전지 오늘은 좀 기술적 반등이라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타르가 하마스와 유전 인질 협상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네 옐런이 이제 상원 청문회에서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우려스럽다. 단 통제는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설 연휴 이후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시장을 또 한번 지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통제는 가능하다라고 당연히 이야기하죠.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금리 인하다. 금리 인하밖에 없는데 이걸 쉽게 인하할 수 없는 타이밍이죠. 뭔가 디스인플레이션이나 고용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쿨링 다운을 해야 되는데 전혀 쿨링 다운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인하를 할 수 없는 상황. 미국도 선거를 앞두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면서 정치적인 어떤 그 도움의 역할을 해야 파웰도 목숨이 더 연장되고, 트럼프는 자르겠다고 공언을 해버렸죠. 이러한 것들에서 얽히고 설켰는데 오히려 올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다.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인플레이드나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 계속 어나운스먼트를 하면서 쿨링 다운을 해가는 거죠. 글로벌 명품 업체들인 뉴욕 5번가 부동산을 전부 쇼핑하기 시작했다. 뉴욕 5번가에 가면 명품거리 업체가 우리 청담동처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까지도 산다. 미국 작년 4분기 신용카드 부채가 급증을 했다. 자동차 대출 연체가 특히 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 자동차 대출 연체 급증, 신용카드 쪽에서 문제. 미국도 서서히 뭔가 불안한 모습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금리 인하다. 금리를 낮춰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저는 이 3월만 지나가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솔솔 연준 피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글로벌 시장에서 주식이 올라갈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달러가 좀 강세가 좀 쿨링 다운이 되고 금리도 좀 내려가야 성장주라든지 IT라든지 제약바이오 쪽이 치고 올라오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시장에서 연초 기대감들을 다 짓밟아 놓은 상황이고, 전혀 예상치 않던 저 PBR주가 시장의 리더로 왔다가 살짝 뒷심이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금리 인하, 금리의 안정화에 달려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미국 달러 지수가 모처럼 약세를 보였습니다.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104.042. 달러 지수가 104를 넘어가는 거 참 오랜만에 보죠. 다시 103을 뚫고 104까지 오르는 달러 강세가 오늘은 살짝 눈곱만큼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공포스럽게 올라갔던 미 국채금리는 오늘 또 살짝 내려왔는데요. 미 국채 2년 4.402, 7bp 하락을 했습니다. 10년짜리 한번 봅시다. 10년짜리는 4.090, 7.7bp. 어제 10bp 이상 상승했던 금리가 오늘은 7bp씩 다시 하락하는 그런 출렁출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오늘은 실적을 발표했던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다시 30% 이상 상승을 하며 AI 관련주 기술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지금 펌프질을 하고 있다. 불어넣어주고 있다. 이게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 투영될지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어떨 때는 한국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설정을 쌩까는 케이스도 있었던 거예요. 대표적인 메타인데, 메타 플랫폼스가 그렇게 실적이 좋고 20%씩 올라갔는데도 물론 그것 때문에 반도체라든지 AI 쪽이 빠지지 않았다고 치지만, 뭐 비슷한 사업을 영역을 하는 네이버가 그날 뭐 박살이 나는 5%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는데, 오늘 과연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어떤 모습으로 한국 시장에 투영이 될지 저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보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WTI는 0.98% 상승하며 73.49달러. 어제 빠진 오늘 살짝 다시 상승해서 올라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테슬라는 2.41% 상승 185달러.
$200 이하에서는 매수 영역이더라고 했는데 이제 모두 다 $150를 테슬라의 바닥 가격으로 보고 있더라고. 저는 $150까지는 가진 않을 것 같고 $170 정도에서 멈추는데 뭐 바로 발목에서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분할해서 사라. 테슬라는 다시 $220, $250까지는 올라올 것이다. AMD도 마이너스 3.6%나 하락을 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네요. 엔비디아도 마이너스 1.33% 하락. 애플은 0.32% 상승. 인라인 1 어제 참 좋았는데 오늘은 1.31%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이너스 3.3.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렇게 밝은 모습은 아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 시장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느껴지네요. TSMC는 0.59% 상승. 비트코인도 43,000달러까지 다시 올라오네요. 전형적인 박스권 트레이딩이다. 비트코인은 박스권 트레이딩만 해도 충분히 1년에 한 50%는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전체적으로 조용한 날이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가장 시장에서 돋보인 종목이었고 나머지들은 반도체들은 좀 주가 조정을 받았고 그렇게 큰 조정은 받는 건 아니지만 또 테슬라가 상승해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정도 그 정도 이외에는 우리 눈에 띈 그러한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다. 이렇게 일단 미국 시장은 아침 시장을 요약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첫 번째 주제는 돈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흐르는 모습이 좀 보인다. 그렇죠? 최근 외국인 자금들이 물밀듯이 좀 들어오는데 돈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흘러들어오는 모습은 확실히 보인다. 최근 다행인 것은 한중 주가가 동조화보다는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죠. 중국 리스크에서 국내 경기와 증시가 벗어나지 못하는 분위기지만 그나마 최근 국내 주가와 중국 주가가 동조화가 아니라 차별화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살짝 중국 주식과 동조화된 경향이 많았는데 국내 주식이 미국 증시의 강한 랠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기업 밸류 프로그램 기대감과 함께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수에 힘입어 중국 증시와 차별화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화권 증시 불안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순매수 규모 확대 현상은 다소 이례적인 현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빠지면 한국도 같이 빠지는 그런 프락시 해치적인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는 탈중국 자금이 국내로 일부 유입되고 있고 이것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시장은 단순하게 보고 인정을 하는 거죠. 블룸버그 분석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의 MSCI 지수에 편입된 이후 MSCI 지수에서 중국 비중이 최저 수준 26.4%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이 하고 있다. 현 비중은 2020년 최고를 기록했던 중국 비중과의 대비를 해보면 약 16%나 하락한 비중이다. 지금은 26.4인데 그 전에는 16%까지 더 올라오면 거의 40% 가까이 높게 형성될 때도 있었다는 거죠. 2020년에는 그 이후 중국에 대한 비중이 빠져서 MSCI 전체 지수 비중, 국가 비중 중에서 중국이 26.4까지 하락하는 모습. 이 빠진 돈이 일본과 중국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인도로도 좀 많이 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MSCI 각 국가별 비중인데 추정이죠. 중국 26.5, 인도가 16.7, 대만이 16, 한국이 12.9, 브라질 5.8, 기타 이렇게 됐는데 돈이 인도, 대만으로 빠졌다. 중국에서 빠져나가서 한국 뭐 비중이 그렇게 15% 이하에서 13% 사이에 놀았는데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여기서 또 봐야 될 것은 인도가 새롭게 중국을 대처할 그러한 투자 수요처로 떠오르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인도 관련된 ETF가 있다면 한번 사서 가지고 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최근 외국인들의 순매수 유입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 그래서 코스피가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과 서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추석 이후에 향후 투자 전략은 우리가 어떻게 또 짜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의무이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관심거리죠. 그러면 향후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시장에 임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또 간단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성장과
가치주의 밸런스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동안 성장주가 일방적으로 시장을 이끌어왔는데 이제는 정부 주도로 가치주가 새롭게 시장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밸런스를 찾아가는 과정이 둔탁하게 갈 것인지 부드럽게 갈 것인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뭐 한 일주일간 급속하게 오른 저 PBR주가 최근엔 다시 둔탁한 조정은 아니죠. 부드러운 조정을 받는데 오늘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틀간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과연 추가로 조정을 받을지 기술적 반등에서 올라올지 반등에서 올라온다면 어느 종목이 어떤 수준으로 올라올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연초에 성장주가 시장을 리딩할 거라고 봤는데 정부 주도로 저평가된 저 PBR주들을 다시 끌어올리면서 시장의 혼돈 속으로 일단 들어갔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저평가 소외주의 청산가치 회복과 신기술 관련 성장주들의 기업에 대한 어떤 기대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충족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현상이죠. 즉 성장주와 가치주가 동시에 올라오는 게 가장 시장에서 이상적인 상황인데 그러나 그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저평가 기업 모두의 저평가 해소가 아닌 일부 기업들의 주주가치 제고 확대와 또한 성장주 중에서는 신기술 관련 성장주 기업의 점진적인 실적 개선 정도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한 전망이다. 다 올라오진 않을 것 같다. 다 성장주에 돈이 몰릴 것 같지는 않다. 그 안에서 차별화와 구별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2640을 저항선으로 보고 숨고르기가 예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2640 코스피에 대해서. 시장은 시간이 갈수록 저 PBR주에 대해서 묻지마 포모 현상은 잦아들고 선별적인 주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다. 첫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과 소외주 포모 현상에 대해서 불편함이 공존하고 미국과 유럽 기준금리 전망차의 확대 등 달러와 강세 요인도 이머징 시장에는 불리한 요인이다. 글로벌 국가와 비교해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는 공감 가능한 ROE 개선 방안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이런 전략을 세우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질 것이다. ROE가 그렇게 쉽게 올라가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코스피 상단은 2,800으로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설 연휴 이후에 다시 저 PBR주 그다음 밸류업 관련 종목들 중에서 차별화돼서 몇몇 종목들이 시장의 리더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여기서 2640이 나왔느냐. 여러 애널리스트를 보니까 우리나라 PBR을 트레일링 PBR을 한 배로 가정했을 때 그 코스피 주가지수가 2640이라는 거죠. 0.9에서 1 정도로까지 PBR을 회복해 준다면 2640선이 여기에 딱 와 닿는다. 그런 의미에서 2640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설 연휴에는 좀 더 우호적인 탑다운 환경에서 글로벌의 어떤 거시적 지표들, 환경들을 고려했을 때 업사이드 리스크가 더 강할 것 같다. 여기 대응에 맞는데 초점을 가지고 주식 투자 전략을 짜야 되는 게 아닌가. 첫 번째, 감세한 준비에도 상반기 미 재무부의 채권 발행 증가 우려가 소멸되며 금리 하락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다. 견조한 미국 경기와 물가 안정화로 위험자산 선호가 강화되고 있다. 전형적인 골디락스라는 거든. 세 번째, 글로벌 머니플로우는 이머징 내에서도 비중 조절 욕구가 높은 가운데 한국은 상반기에 공매도가 금지된 상황에서 한국에는 유리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 2024년 디스인플레이션 구간이며 대선 연도의 주식시장은 항상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설 연휴에 좀 더 업사이드 포텐셜을 두고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미국 10년물 금리가 상승한다면 4.3% 지금 부근에서 주식에서는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있다. 지금 4.4죠. 따라서 현대 주식시장은 성장주와 가치주의 밸런스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해석할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 향후 가치주는 정부 안의 강도와 기업의 대응, 성장주는 시장금리의 방향성과 신기술의 수익성에 반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성장주와 가치주의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춰져 가는 시장으로 온다면 한국 주식시장은 금상첨화일 거죠. 좌우간 설 연휴에 우리가 뭔가 전략을 짠다면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친다면 내일부터는 살짝 매수의 전략으로 나가도 문제는 없지 않을까. 내일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한국의 저성장주 밸류업에 대해서 핵심은 ROE가 높아야 된다. ROE가 높은 기업만이 PBR도 올라올 것이고 뭔가 배당도 더 많이 줄 것이고 뭐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할 것이고 이 ROE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한국 ROE가 거의 9%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네, ROE가 8.8%, 우리나라는 9%밖에 안 되고 예상 배당 성향도 이익의 24.4%만 배당하는 배당 성향도 24.4%. 24년 PBR 0.9배가 가장 적정한 평가이다. 고평가되면 1배 2640. 그 다음에 이게 관세에 의해서 친다면 2800 정도가 2024년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지수의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13일 CPI 발표, 20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향후 1분기 실적과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 연휴 이후에는 그렇게 시장이 바닥으로 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수급도 그렇고. 따라서 내일 정도부터는 좀 줍줍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14일 날 소비자 물가 지난달에 3.4였죠. 네. 미국 12월 소비자 물가가 3.4였습니다. YOY로. 이번 달 3.3 정도 예상을 하는데 살짝 내려오지 않을까. 많이 내려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보시겠지만 지금 글로벌의 모든 국가들의 CPI가 이제 내려와서 한계, 1차 한계, 정신없이 내려오다가 한계에 부닥치는 거죠. 여기서 추가로 내려오려면 경제가 망가뜨려져야 되는데 고용이라든지 실업의 문제, 실업이나 고용이나 똑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기업의 실적, 이런 것들이 망가뜨려져야 2%대로 내려오는데 지금 AI라는 기술적 산업혁명이 모든 것들을 다 막고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볼 때 CPI를 가지고 이제 세상을 측정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 오히려 기술의 진보 2차 성장, 지금 1차가 이미 시장에서 씨앗으로 태동이 돼서 주가가 올랐는데 지금 옆으로 행보하다가 2차는 결국 2분기, 3분기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끌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CPI 추가 하락에 대해서는 기대감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타임 호라이즌 2월 13일 그리고 2월 20일 엔비디아 이렇게까지만 이제 타임 호라이즌을 맞춰져 있는데 또 시장에서는 3월 5일 날 미국의 슈퍼 화요일이 있다는 거죠. 이날 예비선거의 여러 주에서 동시에 열리면서 다양한 주에서 리더를 선별하는데 미국 우선주의와 재정을 강조할 경우, 즉 트럼프가 이길 경우는 이머징 시장에 또 부정적인 타격이 줄 것이다. 우리가 트럼프가 중국을 때리면서 한국에 유탄을 많이 맞은 케이스를 보셨죠. 또 물가 안정과 감세를 강조할 경우, 바이든이 이길 경우죠. 중국에 대한 태도 변화를 감안할 필요가 있긴 하죠. 이 경우 이머징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누가 이기든 시장은 좀 트럼프 쪽으로 만약에 간다면 좀 불안한 모습, 트럼프가 얼마나 강하게 이길 것이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부 이제 반대 역설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트럼프는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스윙 스테이트가 6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바이든이 유리할 수 있는 환경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3월 5일 미국의 슈퍼 화요일이 새로운 시장의 방향성을 가름할 모습, 트럼프가 강력하게 승리해서 이긴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출렁거리며 하락할 가능성도 있음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이기 때문에 2월 20일까지만 봅시다. 따라서 현재 시장은 지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 성장, 그로스하고 가버먼트 팔러시, 정부 정책, 이 G가 현재 주가의 방향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두 줄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G다. 오늘 팔란티어의 성장의 모습, 그렇지만 기술주가 살짝 조정을 받는 모습,
다음에 우리 테슬라가 반등해서 올라오는 모습, 다음에 우리 저 PBR주가 계속 윗꼬리를 달고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뚝심을 가지고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어제 올라온 전고체주가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제 AI와 반도체들이 기술적 반등을 했는데 오늘 그 지속성이 있을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그러한 모습, 잔챙이들의 싸움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팔란티어에 대한 움직임과 거기에 대한 수혜주와 그리고 전고체주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전고체주는 좀 쫓아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저희 카페로 좀 오십시오. 네, 어제도 많이 좀 들어오시던데 저희 카페 치고 가입 신청하시면 제가 바로 눌러드립니다. 여러분 중에서 특히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관심 종목 올려놨으니까 단타하시기 좋아하시는 분들 다양한 종목을 찾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 연휴를 앞두고 좀 시장이 좀 슬로우하고 우리가 예상한 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포모 현상이 시달리는데, 일단 설을 지날 때까지 좀 기다려보고, 설 연휴에는 이후에는 제가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봐라 그랬죠. 그래서 내일 정도가 줍줍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축구 지고 며칠간 축구 좋아했었는데 굉장히 아쉬운 리더의 부재, 너무 사람들 지친 것 같아요. 항상 수비의 문제, 김민재가 얼마나 중요한 선수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